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 씨의 SNS 실명 폭로로 불붙은 가요계의 음원 사재기 논란. 부당한 방법으로 실시간 차트 인기곡들을 만들어내는 검은 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정작 실체는 없었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재기 의심을 받은 가수와 소속자 측은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무명 가수도 그 가수가 인기 없을지언정 그 노래가 인기 있으면 음원 1위 할 수도 있어. 정말 이게 사재기한 것 같으면 논리와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와. 하지만 음원의 소비 주체인 시민들의 눈초리는 따갑습니다. 차트 같은 데 보면 정말 처음 들어보는 가수가 갑자기 1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사재기가 실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기당한 순위가 상위권에 있으면은 이게 인기가 많은 곡이구나 하고 그냥 듣거든요. 듣는 입장에서 좀 배신감이 있지 않나. 좀 실망스럽죠.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 오늘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가요계의 음원 사재기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네, 요즘 가요계가 음원 사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재기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카세트 테이프를 산다든지 뭐 CD를 산다든지 요게 사재기인데 평론가님, 요즘에는 디지털로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예. 클릭. 이걸 어떻게 사재기를 한다는 건지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과거에는 음반 사재기라고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음원 사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음원이 거래가 되는데 네. 그 그러니까 이 음원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죠. 그걸 다운로드라고 하는데 예. 대량으로 특정 음원을 다운로드 하거나 예.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생을 하는 거죠. 실시간 재생. 예.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예. 그것을 대량으로 하게 되면 실시간 차트에서 이 음원의 순위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트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어떻게 대량으로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예. 사람이 어디 골반 같은 데 앉아가지고 계속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아이디나 IP를 대량으로 이 업자가 구매를 해서 그다음에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그 프로그램 안에 아이디, IP를 집어넣은 다음에 예. 대량의 휴대폰, 컴퓨터 예. 같은 걸 마련을 해가지고 예. 그 기계들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음원 사재기를 보통 업계에서는 예. 기계를 돌린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돌립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건 이제 정확한 예.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업계에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순위 보면서 아 요즘에 이런 곡이 유행이구나 하면서 네, 트렌드도 그런가 보다 알아가고.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왜곡이 돼 있다고 하면 사실 정당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 많이 속상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당히 방법도 은밀하고 치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아니 조직적으로 돈도 많이 들 것 해가지고. 같아요. 컴퓨터 다 예. 돌리려면은 그거 뭐 몇천 대씩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로커가 그거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소문인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법적으로 뭐 예.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데 예. 소문이 무성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브로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럴 업체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온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액수까지도 다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오 있는 이야기가 예. 실시간 차트 50위 올라가는데 수천만 원. 1위 찍는데 수억 원. 그리고 몇 억을 주면 1위는 찍어준다는 얘기. 네, 1위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고 예. 그다음에 그 기획사나 뮤지션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 있죠. 네, 돈이 없어도 된다. 어떻게? 돈을 안 내고 대출합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예.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까지 연락이 온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때 며칠 전에 한 대형 기획사 출신 프로듀서가 예. 자신이 이런 관련 견적서를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네? 공개를 한 게 있는데 예. 거기 보면 100위권 진입 1일 유지에 8,800만 원. 50위권 진입 1일 유지에 2억 5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차트일 경우에는 50위권 진입에 3천만 원, 예. 10위권 진입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견적사가 이렇게 떠돌 정도면
가요계에 이미 만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받아봤다는 사람도 있고 네. 봤다는 사람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가요계 내부 인사들이 굉장히 잇따라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음원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실제로 가수들의 이런 증언성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박진영 씨를 포함해서 먼저 가수들의 증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뭐 사재기 얘기로 되게 막 이야기가 많은데 네네.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막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주 없애시라고. 그리고 제목 이렇게 하시고. 대행업체에서. 예. 네, 의혹은 있었지만 실체를 찾기 힘들었던 가요계의 음원 사재기. 이와 관련해 가수들의 비판과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고 측근을 통해 브로커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심지어 직접 브로커를 만났으며 다들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손해라는 말도 들었다. 최근엔 가요계에 만연한 사재기 실태를 풍자하는 노래까지 등장했습니다. 기계로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내가 희세돌도 아니고 돈으로 모든 사재기지 조작이 가능해 내 친구도 제안받은 적 있고 그걸 작업이라 부른데 난 가요계에선 사재기의 원인이 우리나라 음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히트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물어보면은 뭐 좋은 곡이 히트가 되지 않겠느냐, 대중적인 곡이 히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많이 들리는 곡이 히트곡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곡. 만약에 내가 길거리 가다가 혹은 뭐 어디 뭐 버스 타는데 또는 뭐 어디 편의점 갔는데 계속 어떤 노래가 계속 들리더라. 이 노래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리는 노래가 히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사실 키포인트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내겠죠. 순위를 조작을 하든 뭘 하든 음악 차트 1위 찍은 거 그게 1분이든 5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라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하겠죠. 근데 이제 평론가님, 우리가 이게 사재기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심할 만한 정황은 어떤 노래가 인기가 있어서 차트에 올라갔다. 이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근데 뭔지 모르는 노래가 그리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가수의 노래가 특별한 계기도 없이 확 치고 올라왔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건데. 뜬금없는. 뜬금없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작년에 사재기 의심을 받았던 그 노래들의 사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어떤 노래 같은 경우에는 39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조직 올라가듯이 상향을 해가지고 결국 1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노래는 불과 20일 만에 1위까지 치고 올라간 노래도 있고. 파랑새. 뭐 20일 지금 4곡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는 9일 만에 20위까지. 9일은 빠르다. 그렇게 치고 올라간 노래도 있고. 저거 뭐예요? 매우 놀라운 사례는 4시간 동안 23위로 수직 상승을 한 노래도 있는 4시간 거예요. 만에? 근데 이게 뭐 인터넷에서 뭔가 굉장히 뜬 어떤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텐데 그런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뜰만한 노래는 그 전에 막 카페 같은 데서 울려 퍼진다거나 노래방에서 울려 퍼진다거나 그런 사전 징후가 있는데 그런 징후 없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특정 시간대.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 새벽 시간대에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조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 취약 시간대를 노려서 조작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다가 새벽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치고 올라가서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1위로 올라가는 뜬금없는 가수가 1위면 이 노래 뭐지? 이러면서 듣다 보면 또 막 1위가 또 좀 확고해지고 더 인기가 생기고 그런 의심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직 확정인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음원 사재기 논란이 이번에만 불거진 게 아니고 예전에도 대형 기획사들이 이런 그 사재기를 좀 조장하는 분들을 고소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10년대 초반부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2013년에 뭐 JYP, YG, SM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연대해가지고 고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강제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이 좀 나도는 소문에 따르면 네. 이런 그 업자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뮤지션 측에 네. 내지는 뭐 기획사 쪽에 접근을 했는데 해서, 네. 이게 철저한 점조직 방식이라서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네. 음원 사재기에 완전히 동의를 딱 하는 순간 예. 그때 이제 이쪽에서 정체를 밝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이미 공범이 됐기 때문에 예. 밝힐 수가 없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정말 어렵다. 그리고 또 이게 처벌이 예. 그렇게 강한 처벌 규정이 있지 않아서 네. 최고 징역 2년, 뭐 벌금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네. 처벌받은 사례도 없다 보니까 정말 재수 없어서 걸려도 내가 받을 피해가 2천만 원 이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위험성보다 평소에 얻는 이익이 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도 아니네요. 이건 그냥 저 낮은 리스크에 리스크. 예. 하이 리턴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이게 말씀드리면 뭐하긴 한데 이거 예, 혹할 수밖에 그렇게 없겠네요. 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 여러 곳에 요즘에 공정의 화두가 아닙니까? 네. 이런 음원 시장에서도 열심히 만든 아티스트들이 공정한 경쟁에 저해하게 만드는 이런 풍토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대책은 뭘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대책은 예. 지금까지 과거에 물론 검찰 조사가 한 번 있었지만 그 제대로 의지를 갖고 한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네.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소문이 무성하니까 진상을 좀 규명하고 네. 관련자 정말 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당장에 좀 해야 될 과제고 예. 근본적으로는 네. 실시간 차트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온갖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맞아요. 또 없애면 있으니까 실시간 차트를 없애도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 차트는 주간 차트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실시간 차트를 없애고 주간 차트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보다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차트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큐레이션. 그러니까 네. 각 개인마다의 취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각 개인별 별도의 추천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음악은 취향이기 때문에 너무 네. 우리가 순위에 연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음악 시장이 훨씬 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혹시 이런 사례 없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빌보드 차트, 예. 일본의 오리콘 차트, 이 유명한 차트들이 있는데 네. 이런 유명한 차트들은 오랜 역사 기간 동안 굉장히 투명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의혹이 별로 이렇게 제기되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선진국의 음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차트를 막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개인별 큐레이션 이게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차트 뭐 조작이다 뭐다 이런 의혹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람들의 취향까지 조작하는 사회는 좀 근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